이제 사고 치는 애들 나온다. 음, 그러면 두 번째 함수를 얘기하겠습니다. 함수도 사실 초반에 있으면 좋긴 하죠. 모든 게 함수를 통하니까. 어쨌든 뭐 기초적인 뭐 다 둘 다 알겠지만 기초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모아놓은 블록, 어떤 하나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함수는 이제 그 함수에는 이름이랑 4개의 변수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곳에서 정한 이름을 호출을 해서 이 작업을 만들어놨던 작업을 수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기만 하면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사용성이 높겠죠. 그래서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도 객체 생성, 객체의 메소드, 정보 은닉, 클로저 뭐 모드라든 뭐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런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를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쓰이는 게 이제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대답은 방송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대답은 해도 된디. 어, 그 대답 안 하면 혼자 너무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뭐냐 같이 의견 주고받고 할 때만 마이크 끄시면 됩니다. 네.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객체로도 취급이 됩니다. 이거 아마 저번 수업 시간에 했죠? 네, 임세혁 씨 말하는데 항상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함수도 객체로 취급이 된대요. 근데 일반 객체랑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호출할 수 있다는 점. 원래 객체는 그냥 이제 그런 모음같이 만들기만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함수는 호출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객체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일반 값처럼 변수나 객체 배열 등에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변수에도 함수를 저장하고, 객체나 배열에도 함수를 저장할 수 있고, 어떤 함수에 전달되는 인수로도, 매개 변수 인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단한값으로 쓸 수 있다니까 그냥 모든 데 웬만하면 다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자바스크립트 함수. 알고리즘 한다고, 뭐냐, C 언어 할 때는 함수를 반환다 한다던가 인수에 넣는다는 이런 생각도 못했거든. 그렇지. 근데 내가 몰라서 못 사용했을 수도 있다. 되는데. 그랬다면 아주 괜한 짓 한 거예요. 어쨌든 이 함수의 정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 함수 선언문, 펑션이라고 적고, 이름을 적고, 매개 변수 필요하면 넣고, 그 안에 내용을 넣은 다음에 리턴 반환값 없어도 됩니다. 리턴 반환값하고 코드 블록을 닫습니다. 이게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나 이런 이론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는데 이거에 괜한 이름들이 다 적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론 별로 안 좋아해.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잖아. 이 모양이 함수 선언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 가가지고 선배님 이걸 함수 선언문으로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선배도 모를걸? 그게 뭐더라? 이러면서 근데 뭐 알아오면 생각나면 나중에 아는 척하기 좋으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죠. 어쨌든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거 키워드 잘 못 외우거든요. 저 이런 함수 키워드 선언문이 네. 있고 함수 표현식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리액트 하면서 이걸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함수 표현식을. 네. 쉽게 말하면 변수에다가 함수를 꽂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를 함수처럼 사용을 하는 걸 함수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1급 객체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함수 표현식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익명 함수 표현식과 기명 함수 표현식이 나옵니다. 함수는 이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해도 이름이 있고 이렇게 해도 이름이 있는데 함수 표현식에서 펑션을 할 때 아까 위에서 선언문에서는 펑션하고 이름을 적었는데 익명 함수 표현식은 펑션하고 이름을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함수를 넣은 변수로만 호출을 하고 기명 함수 표현식에는 변수의 이름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도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기명 함수 표현식을 했다고 해서 함수 이름으로 정한 이름으로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넣는 거지? 안 넣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안 적어도 돼. 근데 어쩌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아, 익명으로 되는구나. 아, 이름도 넣을 수 있구나. 이름이 두 개가 생기네? 이렇게. 어쨌든 여기 보면 변수에 할당하면 함수명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가리키는 참조값을 저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변수에다가 그 그냥 우리가 일반 원시값을 넣었을 때도 똑같죠? 뭐 x는 2 했을 때 x에 2를 넣는 게 아니라 2를 가리키고 있는 그 참조값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정한 기명 함수 표현식을 했다고 해도 함수 작성 시에 만든 이 함수명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넣었던 변수명으로 구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 함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이름이 참조값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함수는 어딘가 떠다니지만 이거를 참조하는 게 이 이름이 아니라 이 변수의 이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기명 함수 표현식으로 했다 해서 이 함수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호출 못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좋습니다. 이건 밑은 왜 적혀 있지? 그래서 함수명으로 호출 시에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함수명을 외부 코드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함수 선언문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는 뭐 변수에 넣었다 칩시다.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의문을 나는 가지지 않았지만 어떤 좀 디테일한 사람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변수에 안 했는데 뭐지? 이게 그냥 변수처럼 사용되는 건가라고 하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는 그러니까 선언문을 쓰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표현식으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함수 선언문이 아니라 그냥 다 함수 표현식이 된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켰을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함수 선언식을 함수 표현식으로 바꿔버립니다. 함수 선언식에서 만든 이름을 변수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지금 이 함수명을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호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를 호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변환을 할 변환을 때, 시키는 거예요. 변환을. 그러니까 기명 함수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기명 함수 표현식으로? 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익명이 아니라.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듯이 함수명으로 호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함수를 참조하는 변수명으로 호출한 것으로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 선언문도 어, 결국 함수 선언문도 함수 표현식과 동일하게 함수 리터럴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건가? 이게 아니라 이건가? 리터럴이라는 건 이름이 없다는 뜻 아니야? 이름도 리터럴. 그냥 옆에 있는 걸 넣는다는 건가? 이름 개 어렵네. 코드상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리터럴 표기가 위한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값을 지정해준대. 그러니까 변수를 초기화를 바로 시킨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 표현식도 이 변수를 바로 초기화를 시키잖아요, 함수. 그래서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문도 결국 함수 표현식 같이 함수 리터럴 방식으로 정의하는 거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금 여기에 이제 표현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f라는 함수를. 그 다음에 bir은 f다라고 또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bir 변수도 fu 변수도 참조하고 있는 이 함수의 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가 fu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도 이 fu가 가리키는 함수의 참조값을 이 들어가서 그냥 똑같이 둘 다 이렇게 하나 함수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네,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 기명함수가 아닌 익명함수로 전환이 되나 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아니, 익명함수였구나, 애초에. 나온 게. 난 또 다른 거 찾아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얘가 죄송합니다. 익명함수였어요. 네, 아니요, 제가 크나큰 오해를 했네요. 아니요. 이 그림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함수라고 하지. 왜 헷갈리듯이. 일단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함수 정의 방법이죠. 그래서 선언문이나 표현식을 했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있어요. 펑션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는 아시죠? 우리가 이때까지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 뭐, 펑션, 뭐 했는데, 그 중에 펑션 함수, 랄랄랄라. 펑션 생성자 함수. 글 읽는 거 너무 못하겠어요. 그렇죠. 펑션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가 보니까 new function이라 하고 여기 매개 변수를 이거 문자열이거든요, 이거. 문자열을 넣고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 이렇게 내용을 또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턴 반환 값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독성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사용하지 않는다. 만 알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축약이 된 게 위의 방법입니다. 표현식. 이렇게 보면 뭐 길어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보기 좋고, 그렇죠. 되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잘 안 쓴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넘어가겠게요. 다음은 함수 호이스팅입니다. 변수 호이스팅 아까 그 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똑같습니다. 이 함수도 선언을 어디서 하든지 같은 스코프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가져와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함수 호이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조금 유의해야 될 점. 이거는 함수 선언문입니다. 참고로. 표현식이 아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변수 호이스팅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이 함수 호이스팅이 변수 호이스팅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아, 호출을 못한다? 호이스팅 일어나기 전에? 그건 당연한 건데, 뭐. 아니지. 저게 안 되네요. 그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할당문에서 사용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죠. 아,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사용을 했을 때 변수 같은 경우는 호이스팅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 안 하고 대신 값만 undefined로 없는 값이 들어가고 대신 근데 함수를 할당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선언되기 전에 사용했을 때. 근데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실행은 됩니다. 아닌가? 키가 없을 때 에러가 안 나야 이거 되잖아요. 그냥 뭐지? 즉시 얘도 선언이 좀 됐네? 얘도 이거 왜 즉시 캐시되고 선언이 되지? 이거 왜 즉시 선언이 되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콘솔 없는데 왜 이렇게 해? 네? 다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둘 다 적었잖아요. 함수 호이스팅이랑 변수 호이스팅. 네. 먼저 변수 호이스팅 먼저 봅시다.
자, 이제 바에 F에 Y를 넣고 뒤늦게 Y에 20을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한 다음에 F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undefined가 나오죠. 에러는 안 뜨지만 undefined가 됐어요. 네네. 이 말은 뭔가 변수 값은 했는데 이게 다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20이라는 값은 뜨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일단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이 변수 값이 차마 초기화되지 못해서 F는 에러는 띄우지 않지만 undefined가 된 겁니다. 그쵸? 근데 함수 리스팅은 지금 바해서 여기다가 생기고 콘솔 로그를 찍으니까 값이 나와요. 그쵸?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 F가 20을 참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F가 가지고 있는 참조값을 먹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Y는 20을 했을 때 지금 Y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Y라는 변수가 생기고 아니, 밑에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Y는 20을 했을 때 Y 20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만약에 주소 주소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Y는 지금 주소 100을 저장하죠. 근데 이제 F는 Y를 했을 때, Y가, 호이스팅에서 Y가 뭐 초기화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그쵸? 그죠? 근데, 어, 가, 가리키는, 근데 F가 가리키는 주소는 호이스팅이지만 아직 값이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Y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진 않겠죠.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값이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주소가 되겠죠? 왜냐면 Y는 뒤에 초기화가 되니까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undefined 같은 거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반은 함수를 했어요. bar이라는 이제 이 변수는 함수를 가리키는데 가, 가리키는 주소는 얘도 아니, 얘도 이거긴 해요. 그러니까 한 변수 호이스팅 할 때 내가 실수를 했네. 얘도 이거긴 해요. y가 가리키는 주소긴 해요. 근데 아직 이 주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뜬 거예요. 맞죠? undefined. 그러면 이 주소는 뭘까요? PNC라는 함수를 일단 5까지 넣었으니까 가 가리키는 주소겠죠? 알지.
이 함수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거요. 음, 그쵸. 실행하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 펑션을 가리키는 주소. 아, 이렇게 적으면 좀 더 낫게. 실행되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변수라는 것은 어떤 곳을 가리키는 주소거든요. x에 2를 넣었다고 2가 들어가진 않아요, x에. 그쵸? 이 2를 바라보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디였지? 컴식이었나? 뭐 할 때 배웠지 않나? 예전에 기초 이론을 했을 때, 이런 애들, x에 2를 할당을 했을 때, 흔히 박스에 2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x라는 박스에 2가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2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x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소에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이 BARL에는 이 FNCO가 실행되는 곳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주소에서 이 FNC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돌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수 호스팅했을 때 y를 가리키는 것까진 좋았는데 y는 아직 초기화 안 됐으니까 undefined예요. 근데 얘는 실행이 됐어요. 맞죠? 여기 5가 들어갔으니까. 변수랑 다르네? 변수에서는 y는 초기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20이 안 되는데 얘는 초기화가 된 것처럼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보니까 뭐냐, 호이스팅은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된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스크립트가 로딩되는 시점에서 바로 초기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 호이스팅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한번 훑을 때, y가 있구나 까지만 인식을 하는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초기화까지 같이 시켜줘요. 함수가 있구나가 아니라,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까지 인식을 한다고. 변수랑 다르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 초기화를 하고, 이거를 variable object에 저장을 해서,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예, 근데 엔진이 이렇게 한대요. 여기에 저장을 따로 해서 함수 선언, 초기화, 할당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쫙 봤을 때 얘가 내용까지 알고 있으니까 BAL에 이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5라는 값을. 그죠? 조금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변수 호이스팅이랑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헷갈렸나? 괜찮아요? 오케이.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선언을 호이스팅을 한대요. 다시 한번 말하면 호이스팅은 모든 선언문이 스코프 내의 선두에 옮겨진 것처럼 동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전에 했었나? 어쨌든, 음, 아마 다른 목차에 있었을 거야. 다른 목차에서 본 것 같아. 변수 호이스팅 할 때. 그래서 호이스팅이란 모든 선언문, 이런 선언문이죠. 이런 선언문이 스코프, 같은 스코프죠. 같은 스코프 범위 내에, 그 범위 내에서 맨 처음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어,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렇게 된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된 것처럼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냥 선 들어가서. 근데 이제 변수 호이스팅은 이게 표현문이 아니라 선언문이니까 변수도 맨 앞으로 가요. 대신 초기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그래서 선언되기 도전에 참조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아까 위랑 다른 점이 뭐죠? 선언문이 아닌 거죠. 네, 표현식인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떠버리네. 이거를 제가 미리 이해를 바로 되기 위해서 변수 호이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수죠. 그쵸? 얘는 지금 얘를 실행하려고 해도 이런 함수가 지금 이거 함수 형태잖아. 함수가 없대. 왜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fnc라는 변수는 있지만 fnc라는 함수는 없게 되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할게요. 쭉 읽어봅시다. 변수의 시행 변수는 undefined로 초기화가 되고 실제 값의 할당문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죠. 할당문. 그래서 변수 생성이랑 변수 생성 초기화랑 할당이 분리가 돼서 진행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면 표현식은 선언문과 달리 스크립트 로딩 시점에서 이 아까 말했던 VO, Variable Object의 함수를 저장하지 않고 런타임 때 해석이 돼서 실행이 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수 실행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가 호이스팅이 안 돼서 어, 삐똥 사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선언문으로 해서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 아,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였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차이로 표현식을 공부한대요. 이렇게 하라고. 표현식을 그냥 써라. 이게 전역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순서가 좀 뒤바뀌니까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어차피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는 게 안 낫냐. 이런 거지. 그래서 함수 소입 등이 함수 호출 전에 반드시 선언해야 된다는 규칙을 무시해서 코드 구조를 엉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코드 짜면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이게 막 이 사이에 뭐가 더 있어. 변수 초기화도 더 있고 뭐 함수 초기화도 더 있고 하면 지금 메뉴에서 이걸 봤을 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내려가서 봐야 된다고.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았어요? 운영하면서. 그쵸? 찾기 어렵다. 물론 네.
그냥 그것도 그렇고 또 찾기도 어려워. 아, 사실 VS 코드 쓰면 컨트롤 클릭하면 바로 찾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물론 한참 위에서 선언한 함수를 확인할 때로 올라가야 되긴 해. 별 차이 없지만 순서가 안 맞으니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은 코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네요. 함수 선언문으로 함수를 정의하면 사용하기는 쉬운데 엄청 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이 인터프리터가 너무 많은 코드를 이 VO에 저장을 하는데 아까 함수 선언문 하면 VO에 저장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플 속도가 느려진대요. 결국에 어플 만들다 보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자.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1급 객체, 아까 위에서 1급 객체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변수에 넣을 수 있다 했죠.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1급 객체랑 생성, 대입, 연사, 인자 또는 반환값으로서의 전달 등 프로그래머 언어의 기본적인 조작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사실 모르죠.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면 뭔 말인가 하면서 조건을 봅시다. 조건만 알면 되겠네. 일단 무명의 리터럴로 표현이 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리터럴이 뭐 할당하는 거였죠? 할당할 때 이렇게 무명으로 표현이 가능하대. 그리고 변수나 자료 구조, 그러니까 객체나 배열 등에 저장할 수 있대요. 오, 저장됐네. 그리고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대요. 아까 말했던 인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이거. 여기 있네. 이거, 여기. 이건가?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다. 이 매개 변수가, 여기 뭐가 잘못되어 있네. 내가 못하는 건가? 이거 선언문이구나. 실수. 선언문인데 내가 그냥 그건 줄 알고 착각했네. 맞네. 이렇게 되지.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이게 함수인데, 함수를 넣을 수 있네. 그리고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대요. 이 반환값을 봅시다. 반환값은 넘인데, 근데 넘은 반환값이 그거긴 한데, 이거? 이거네. 맞네. 이 리턴이 이렇게 돼 있구나. 시야 수준. 아하.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그냥 펑션을 날려버렸네요. 다시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잘. 어딘가에 또 변수처럼 만들고 리턴을 하죠. 그게 또 보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뭐 책 같은 거는 보기 좋으니까, 이게 설명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조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객체가 1급 객체래. First Class Object. 아까도 말했지만 또 다른 객체랑 다른 점은 호출을 할 수 있다.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1급 객체가 이런 거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함수는 1급 객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난 편하더라고.
그러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단 그냥 함수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왜 자바는 없네? 자바스크립트에서 흔히 많이 얘기를 하네, 하긴.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에서는 1급 객체를 직접 만드는 식이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1급 객체라기보단 좀 꼼수처럼 1급 객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네. 네, 자바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그냥 1급 객체이니까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얘기를 한대요. 언급이 많이 되는데 다른 데서도 1급 객체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건 한데네. 실제로는 없지만 자바에서 없다는데 근데 만들 수는 있나 봐. 좀 그렇게 보이게. 신기하네. 자, 이 부분은 하면서 제가 징글징글해서 안 하고 싶었어요. 콜바의 레퍼런스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했고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헷갈려. 콜바의 레퍼런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얕은 복사 이런 게 얘기했었죠. 그것도 콜바의 레퍼런스에 대한 이슈였고.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change var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primitive라는 이건 변수와 object라는 객체 매개 변수가 있어요. 둘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num은 100이고 object는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change bar 할 때, 왜 이렇게 적었지? 얘가? 직접 적다 보니까 그런가? 맞네, 바꾸는 거. 지금 이제 change bar에 num을 넣었어요. 이 num이 primitive니까 100이죠, 100. 100을 넣으면 primitive가 200이 되겠죠. 그리고 나왔을 때 num을 보니까 100이네. 맞기네? 안에서 함수 안에서 아무리 해도 일반 변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객체를 넣었어요. 객체를 오브젝트라는 이 오브젝트는 원래 네임이 리고 젠더가 메일이었는데 이 함수에 들어가니까 네임이 킴으로 바꾸고 젠더가 피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얘는 또 바뀌었어.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얘는 바뀌고 왜 얘는 안 바뀌어? 우리가 대학교 초반이었으면 정말 머리가 아팠겠지만, 이제 몸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이걸 이론으로 말하려니까 다시 생각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일단 몸은 받아들였어, 우리는. 바뀌겠네. 그쵸?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 결국 설명을 하면, 하게 되거든. 뭔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걸 이제 그 개념까지 가르기 시작하는 거라. 자, 원시타입 인수. 원시타입은 값을 복사를 하고, 객체형 인수는 참초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한대요. 이 그림이 사실 그거거든. 중요한 거. 보이죠? 일반 변수, 그러니까 일반 기본 자료형 변수는 이 100이란 값을 그냥 복사를 해서 넘깁니다. 이 100을 보고 있는 주소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소값을 줘버리면 바뀌겠지, 이 100이. 넘겼을 때 이 100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 가리키고 있는 100을 넘기는 거라. 말이 좀 이상해. 그냥 100을 넘겨요. 네, 여기서 새로운 주소값이 생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복사를 했다고 치는데, 내가 카피해 갈게 하면서 얘가 친절하게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오브젝트 객체를 넘길 때, 어, 이 객체를 다 넘기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참조값을 가져온 거지. 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의인화? 뭔가 감정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서. 아까도 봤을 때 그냥 참조값을 복사한다 하지만 괜히 이유를 붙여야 설명이 잘 돼. 객체나 이런 애들은 뭔가 많잖아, 안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 참조값을 가져오는 거야. 그냥 가서 바꾸면. 어쨌든 그 참조값을 복사해 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바뀌니까 요 안에 있는 똑같은 거 보고 있잖아, 얘 둘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바뀐다.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건 많이 해서 추가 설명 안 하는데 그냥 새로운 단어만 봅시다. 함선에서 값을 변경했을 때 원본 값이 변화하는 것을 무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객체의 경우 뭔가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대. 근데 이 원본 값이 안 변한 이런 기본 자료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함수를 이제 fewer 평형 이거 말고 오브젝트 없는 경우는 그냥 퓨어 아, 퓨어 펑션이래. 근데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함수는 비순수 impure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단어가 와서 한번 강조를 해봤어요. 네, 사이드 이펙트. 뭐 할 때? 뭐 할 때 들었다고? 원티드. 이런 수업하면 난 바로 할 것 같아. 어쨌든. 자, 다음은 함수 객체. 그냥 함수라고 할게요. 함수의 프로퍼티.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라는 걸 가르칠 수 있대요.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펑션 스퀘어를 만들고 이런 펑션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변수가 없잖아 지금. 그 전에 일단 변수니까 변수점 모시기를 어떻게 쓰는 거지라고 난 일단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거든. 변수란다. 함수잖아. 나처럼 이 알고리즘만 개발하고 알고리즘만 이제 C 뿔뿔만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함수에다가 찍을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이 함수도 꼴에는 객체라고 점을 찍을 수 있네.
그래서 없는 x의 값을 10을 넣고 없는 y의 값을 20을 넣었어요. 이러니까 돼. 이게 또 돼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돼가지고 더 헷갈리게 해. 어쨌든 이 함수는 일반 객체와는 또 다르게 함수만의 프로퍼티를 따로 간주된대요. 이거 하는데 난 좀 어려웠거든. 어려웠다 해야 되나? 생소해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어제 했던 콘솔 DI라고 페어를 보니까 안에 대표적인 나오는 게 argument, color, length, name, prototype, proto가 나옵니다. 어제 좀 익숙한 애들이죠. 이런 속성들이 나옵니다. 하고 보니까 argument property부터 볼게요. 이 argument property는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객체는 함수 호출 시에 전달된 인수들 있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호출을 안 했는데 호출할 때 케어 뭐 3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인수는 3이죠. 이런 3 같은 인수를 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순회 가능한 유사 배열 객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지역 변수처럼 사용된대요. 이건 알죠? 네, 지역 변수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 변수니까. 이건 알죠? 근데 이 앞에 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은 밑에 보일 거니까. 즉, 그래서 함수 외부에서는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당연하니까. 당연히 지역 변수는 밖에서 못 사용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 시 정의에 따라 인수를 전달하지 않아도 에러를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여기서 바로 콘솔로 아규먼트 하니까 이 선언된 변수가 아닌데 이게 돼요. 왜냐면 내부에 저장된 프로퍼티니까 되겠죠. 네. 뭐 앞에 뭔가 점을 생략을 했겠죠. 이 프로퍼티하고 보니까 멀티플라이하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게 만약에 10불이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겠죠. 에러가 뜨겠죠. 욕을 합니다. 네가 2개 넣자고 했으면 아예 안 넣어.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 얼마나 착한지 뭐라 안 해. 어쨌든 콘솔로 아기먼트 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뜨죠? 그 다음에 1을 한 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살짝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유사 배열 객체라고 했잖아. 보니까 객체인데 배열처럼 이렇게 콤마를 찍어놨네. 왜 유사 배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배열은 0, 1, 2, 3, 4, 5, 6 이렇게 인덱스가 정해져 있죠. 이 인덱스 값이 키가 됩니다. 객체에. 그래서 이게 객체인데 배열처럼 보인다 해서 유사 배열 객체인 거예요. 참 어렵게 말하지. 이해돼? 참 어렵게 말하지 얘네들. 아하. 점점점 머시기. 음. 인터럽을 좋습니다. 아주 있어 보이는군요. 음. 아, 인터럽을 리턴 리턴 인터럽을 준비 가능한 이터럽을 하다. 그냥 순서가 있다. 좋습니다. 이 터럽을. 이 영어는 아직 안 친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터럽을. 좋습니다. 4개 변수의 개수보다 인수를 적게 전달하면,
전달되지 않은 인수는 그냥 undefined라고 초기화를 시킨대요. 실제로 오면 여기가 1만 오면 x는 1이 되는데 y는 undefined가 되겠죠. 근데 더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암이 무시가 됩니다. 그냥 너 들어갈 자리 없잖아 하면서 그냥 무시해요. 이 뒤는. 그리고 아규먼 추격체는 이 베개별 추격체가 정확하지 않은 가변 인자 함수를 구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됐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뭔 말이지? 하고 들어가니까 썸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여기는 지금 필요한 매개 변수가 안 적혀 있죠.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뭐지? 일단 함수 이름부터 썸이잖아.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매개 변수가 안 적혀 있어. 이러면 회사가 욕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규먼트 객체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만약에 함수를 쓴 사람이 있다. 선배라도 욕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있어 보이려고 적은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아. 나는. 누가 이렇게 해? 그냥 이럴 것 같아. 알긴 아는데 이렇게 쓸 거야? 난 선배라도 뭐라 할 것 같아. 음. 근데 회사에서 다 쓴다? 나도 쓰긴 써야지. 근데 그 사람만 쓴다? 뭐라 해야지. 어쨌든. 아기먼츠에는 이게 또 객체다 보니까 변수가 아니에요. 객체다 보니까 점이 되네? 점 렌스 프로퍼티가 또 있어요. 변수라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수를 아까 보니까 인수 그냥 넣을 수 있다 했죠. 변수가 없어도 우리한테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애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썸 1, 2를 넣으니까 이 아규먼트에 1, 2가 들어가서 아규먼트는 일단 두 개가 되죠. 랭스가 2죠. 그래서 그만큼 포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 배열처럼 이렇게 돼요. 사실 이거는 딱 봤을 때, 오, 아규먼트는 배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객체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터러블한 객체는. 아, 나 이거 알고 진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생겨버렸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좀 키값 할 때도 많이 쓰더라고. 키값 여기 적을 때.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아규먼트 객체는 배열의 형태로 인사값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배열이 아닌 유사 객체 배열이다. 그래서 이 배열처럼 생긴 이 객체는 또 랭스는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은 된다. 근데 배열 메소드는 못 쓴다. 그래? 배열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이탈 좀 했었죠. 그래서 아규먼트는 했고 컬러 한번 볼까요? 컬러 프로퍼티가 뭐냐라고 보니까 컬러 프로퍼티는 자신을 호출한 함수를 의미한대요. 뭔 말이지? 하고 봅시다. 푸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변수로 어떤 함수를 또 매개변수로 받네요. 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턴을 해. 문자열을 리턴을 해요. 뭐 어떤 걸 리턴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 점 콜런에 콜러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맞죠? 그리고 콘솔 로그 볼게요. 푸 바를 넣었어요. 그럼 푸에 바 펑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합니다. 이 펑션을 리턴을 해요. 왜 이렇게 했지 이거? 그냥 이거를 하면 안 되나? 바로 넣으면 안 되나? 뭐 어쨌든 뭐 어쨌든 펑션을 했어요. 이 펑션이 바였죠?
보니까 폴러는 펑션 푸 머신이 얘가 뜨네? 오, 신기하다. 아, 갑자기 감탄을 해버렸는데, 아, 물론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또 감탄을 하고 있지? 어쨌든, 이 보니까 이 발을 호출한 게 뭡니까? 푸죠. 오, 그래서 이 발을 호출한 푸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냥 발을 바로 했어요. 바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어디 또 함수에 감싸져 있었다면 아마 그거를 또 호출하겠죠? 아닌가? 아닌 말고? 음, 무슨 일 있을까, 근데. 우리는 프론트엔드잖아. 프론트엔드에 이 함수 이름을 보여줄 일이 있을까? 함수 정도. 뭔가 코드에 관한 그런 거면 또 될 수도 있겠네. 코더들을 위한 그거면. 너무 가까워졌다. 좋습니다. 아이씨. 에이, 이 랭스 프로퍼티. 함수에도 랭스 프로퍼티가 있대요. 어? 왜 있지? 함수는 배열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함수가? 아까 봤던 유사배열 객체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의아해했거든. 그냥 랭스는 어디에서나 쓰일 것 같으니까 다 넣은 건가 해서 보니까 아하, 함수의 랭스는 4개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푸 보니까 랭스에도 0 나오네. 과는 x 하나니까 1 나오고, 다즈는 2개네. 이거 뭐 별거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 네임 딱 봐도 뭔가 함수명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게 표현식이잖아. 어찌됐건 함수는 만들 때. 표현식을 할 때 이 함수명이 이제 이 변수명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할 때 이 함수명이다. 그래서 기명 함수 표현식은 네임이 나오는데 익명 함수 표현식은 네임이 안 나온다. 그냥 undefined가 아니라 비문자열을 보내줍니다. 음, 오케이. 이 부분 원래 비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비어 있었는데, 이틀 전에 니랑 수업을 했어서 적을 수 있었어요. 문서가 좋았네요. 근데 이게, 제- 어, 못했던 파트. 이해를 못해서. 근데 네 수업 들어서 이해를 했다. 근데 이게 그때 수업 때 했던 거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혹시 없었던 부분이면 말해줘. 예, 모든 객체는 대괄호 열기, 프로토타입, 대괄호 닫기. 일명 내부 슬롯, 인터널 슬롯이 있다. 이 인터널 슬롯은 프로토타입 객체를 가진대요. 근데 이게 객체 간의 상속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토타입 객체는 다른 객체의 공유 프로퍼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객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있는데 나를 상속하고 있는 애의 프로퍼티를 쓰고 싶으니까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네, 내부 슬롯, 그러니까 인터널 슬롯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내부 로직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탈 전에 할 때 직접 접근 못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 자바 엔진에 내부 로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접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간신배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토라는.
프로토 언더바. 이런 애가 있어요. 접근 프로퍼티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프로토타입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코드가 있긴 한데 사실 그냥 그렇구나. 프로토가 프로토타입에 들어갈 수 있구나. 보이는구나. 그냥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 프로퍼티는 객체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퍼티가 아니라 모드가 아니라 모든입니다. 모든 객체의 프로토타입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객체의 프로퍼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떤 내가 객체를 선언을 했어요. 얘점 프로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 객체에 프로토라는 프로퍼티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프로토조차도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다. 프로라는 말이 많이 나니까 입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상속을 통해서 프로토 접근자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음, 근데 함수도 객체니까 이 프로토 접근자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객체에 접근할 수 있대요. 이거를 아마 오브젝트라고 해도 똑같겠죠? 해보면 되지. 다르네. 이럴 수가. 생긴 게 달라서 그런가? 생긴 게 달라서 그런가? 근데 이 펑션도 결국엔 오브젝트에 그거 돼 있던 거 아니었어? 아, 이해했다. 그렇구나. 이런, 나도 아직 하수구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틀 전에 너무 이 인혁 씨라는 강사가 너무 명강이라서 둘 다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토타입 프로퍼티 여기 나오네요. 얘는 일반 객체에는 없고 함수 객체만 가지는 프로퍼티래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생성자 함수가 생성한 이 인스턴트가 있잖아요.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의 프로토타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의 모토, 이, 이 근본을 가리킨다. 라는 말이겠죠. 함수 형태가 있습니다. 함수 형태 마지막 단문이네요. 뭐 중요하긴 한데요. 아,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딱 봤을 때 몸으로는 알지만 안에 이론
이름까지는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아까 콜 바이 레퍼런스 같이. 봅시다. 이름 그대로 즉시 실행 함수는 정의하자마자 실행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호출되고 그 다음에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있어도. 오케이. 그래서 초기화할 때 씁니다. 초기화할 때만. 왜냐면 맨 처음에 한 번만 실행 필요한 거면 뭐 계속 남겨봤자 메모리만 손해겠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그냥 선언문 같이 생겼는데 거기 뒤에 괄호 두 개를 붙여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에러 떠. 보면. 왜지? 하고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중괄호로 닫았잖아? 그러면 얘가 알아서 너무 쓸데없이 친절해서 세미콜론을 붙여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선언문이 돼버린다. 그치? 그래서 소괄호를 한 번 더 닫아줍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기명,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 안 적긴 했는데 내가 일부러 이런 형태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소괄호 뒤에는 세미콜론을 바로 안 붙이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사실 소괄호는 없는 취급이지. 이런 느낌이지. 어, 3 플러스 4. 이거 있든 없든 상관없죠? 이런 느낌이야. 물론 여기서는 즉시 실행 함수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헷갈릴 바에 그냥 다 감싸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니까 소괄호로 감싸주지 않으면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문제점. 파일이 분리되어 있어도 글로벌 스코프가 이제 통틀어져 있어요. 파일이 달라도. 그래서 이 글로벌 스코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역 스코프죠. 여기에서 선언된 변수나 함수는 다른 파일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있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썼는데 충돌이 돼버려서 값이 변할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한 번만 쓸 거면 이런 즉시 실행 함수에서 써버리자 해서 나왔답니다. 충돌 방지로.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뭔가를 얘기할 때 한 부분이라도 애매한 개념이 있으면 다 이해를 못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거를 가정해서 뒤에 나올 내용이라도 조금 가져와서 설명을 해.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항상 딜레마인 게 이해는 결국에 되거든? 너무 근데 장황해져. 결국 그렇잖아. 개념 안에 개념이 있고 개념 안에 개념이 있다, 이거. 그래서 설명할 때 좀 슬퍼. 슬퍼? 어쨌든 좀 헷갈려. 어떻게 해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해, 한 번씩. 이게 단체 강의할 때는 안 좋아. 그냥 한두 명. 난 그래서 과외식을 좋아해. 그 한두 명은 표정만 봐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뒷골에도 네 반응을 봐도 대충 한 50%는 알아. 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다 반복해서 설명할 때는, 인혁이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 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 니도 보니까 좀 성격이 확실해서 애매하면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서 좋아, 나는. 이게, 아직 애매하게 이해는 안 됐습니다. 말하면 좋지. 근데,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것보단 낫다, 이가. 대답 안 하고 있는 게. 음, 근데 그러고도 좋거든. 근데 그런 게 있구나라는 그 개념이 지금 설명하는 개념에서 필요하면 결국 전체를 이해가 어렵더라고. 만약에 내가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 나왔어. 프로토타입이란 게 몰라. 네네. 그래서 가벼운 정의라도 알려줘 보면 좋다 이거지. 음, 약간 프로토타입이 요약을 좀 뿌려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근데 프로토타입이 뭔데? 이렇게 된 거지. 음, 어쨌든 넘어갑시다. 내부 함수. 이건 네. 아까 초반에 했어요. 함수 안에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내부 함수는 자기 부모 함수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요. 이거 스코프 할 때 얘기했어요. 그쵸? 이거 스코프 할 때 함수 레벨 스코프인가? 근데 다른 거 할 땐가? 뭐 얘기했었죠? 접근할 수 있다. 이 내부 함수에서는 바깥의 부모 함수에 있는 변수는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죠. 다른 알고리즘 할 때도 웬만한 언어 다 이럴걸? 음.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 제기함수. 알고리즘 할 때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해서 예시 코드 안 넣어놨다. 제기함수 하면 뭐 하라 하면 되냐? 피보나치. 오케이. 아니 팩토리알. 어쨌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제기함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호출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호출할 자기 자신이 있네. 계속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연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탈출할 줄 알아야 돼. 탈출 로프가 필요하니까 탈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포켓몬 닌텐도 게임을 하면 비상 탈출 로프라는 아이템이 있거든. 동굴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꼭 하나는 필요해. 갑자기 난 이거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고. 예전에 닌텐도 포켓몬 게임을 좀 재밌게 했어서 지금 스위치가 아니라 옛날 초반 닌텐도 완전 초기 닌텐도 있지만 또 값이 기억이 난다. 그거 나왔을 때 15만 원이었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는 칩을 샀었어야 됐다, 얘가 그때는. 칩을 여러 개 우리 동생이랑 뭐 돈 모아서 샀을 때 포켓몬만 4개인가 있었다. 포켓몬 재밌어 가면서 뭐 추억 얘기는 넘어가고 일단 탈출 조건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기함수는 다른 반복문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포문, 와일문으로.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기함수를 쓰고 웬만하면 와일문 포문을 씁니다. 알고리즘에서. 왜냐면 제기함수 초반에 보면 어려워. 내용 이야기. 뭔가 안에 점점점 쌓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근데 뭐냐 그거 코딩 개발할 때는 포문, 와일문 오히려 안 쓰게 돼서 제기함수를 쓰는 것 같아요. 아직 난 제기함수는 써본 적은 없지만.
프론트엔드에서는. 그 다음 콜백 함수. 콜백 함수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이론을 모를 때, 개발할 때 콜백 함수의 개념이 너무 어려웠어. 물론 지금도 어려워. 근데 뭔가 하고 보니까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호출되는 함수래. 이벤트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이벤트 핸들러, 버튼 이벤트 핸들러 많이 쓰죠? 이거 자체가 콜백 함수래요. 맞죠? 이거, add. 얘가 콜백 함수죠? 안에 있는 거? 그런가? 아, 맞네. 아, 통일. 아, 통일이. 맞다. 할 때 이해했으면서 왜 또 까먹었나? 그래서 콜백 함수는 이 4개의 변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예, 이 4개의 변수가 실행이 될 때 이 4개 변수로 들어간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비동기식 처리 모델에서 사용이 됩니다. 비동기식이 뭡니까? 이 순서대로. 네, 맞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비동기식이죠. 그래서 처리가 종료되면 호출될 함수를 미리 4개 변수에 전달을 해놓고 처리가 종료되면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단 하나잖아. 근데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클릭이 쭉 누르는 거예요. 쭉 누르는 거면 쭉 누르다가 뗐을 때 실행이 되는 게 콜백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콜백 함수는 콜백 Q라는 거에 들어가 있다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호출이 되는데 클로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 일단 쉽게 적어 놓긴 했거든요.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사실상 아까 위에서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의 개념이 클로저라고 합니다. 어쨌든 콜백 함수는 클로저이므로 콜백 큐에 단독으로 존재하다가 호출이 되어도 콜백 함수를 받은 함수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인가 보니까 콜백 큐에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다가 예저에 펑션 예 이게 어디에 큐에 단독으로 존재하다가 호출이 됐어요. setTime out에 의해서. 그래서 전달받은 거 보니까 이 함수가 do something의 함수에 의해서 됐네. 사용이 됐네. 그러니까 이 함수의 변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창해서 그런데 얘도 그냥 함수니까 그 그냥 그 뭐냐 스코프에 의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끝? 야, 씨, 나 이거 빨리 끝난다고 나 2시간 봤거든? 늦어도? 이거 왜 3시간 했냐? 끝이야. 다 했어.